그리고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왜 발이 저리고 얼얼하고 차가워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증상이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증상을 무시합니다. 네네. 하지만 매일 먹는 과일 중 일부 수십 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가 조용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발의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손상 염증 및 혈당 급증을 유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모든 과일이 노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말초신경병증, 당뇨병 또는 만성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일한 과일은 종종 부엌 조리대 위에 그릇에서 발견되거나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아침 식사에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노년층을 위한 최악의 과일 6가지에 대해 조명하겠습니다. 이는 조용히 발마비를 악화시키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버튼을 누르고 벨을 켜서 귀하를 위한 또 다른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초를 입력해 주세요. 안녕. 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초를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은 미국 내 2,5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사지의 신경종종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질환입니다. 이 무감각, 화끈거림, 다끔거림 또는 송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당뇨병 환자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이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낙상 감염 또는 발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과일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일부 과일에는 위험할 정도로 설탕 함량이 높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노인, 특히 이미 취약한 사람들의 신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상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과일은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피하거나 과감하게 제한해야 하는 6가지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 파인애플 숨겨진 설탕 폭탄. 이 생동감 넘치고 열대성이며 달콤한 파인애플은 종종 건강과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3. 그리고 이는 많은 노인들이 평생 즐겨 먹는 과일이며 특히 여름 샐러드나 상쾌한 간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네, 그러나 그 유쾌한 모습 뒤에는 특히 혈액순환 문제, 당뇨병 또는 발의 신경민감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소리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의 천연당, 특히 과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설탕은 천연이지만 여전히 설탕이므로 다량 섭취하면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파인애플 한 컵에는 16표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혈류로 빠르게 유입됩니다. 3. 그리고 신체가 이전만큼 효율적으로 설탕을 처리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혈당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현상, 즉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붕괴되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신경에서 빼앗는 유해한 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알발에서 이러한 손상은 따끔거린 무감각 또는 걸을 때 손 같은 느낌으로 명백해집니다. 이 몇 십간 동안 앉아 있어도 발이 반쯤 잠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그 감각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혈류가 부족하고 혈류에 설탕이 과잉되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자주 또는 다량 섭취하면 이 과정을 조용히 가속할 수 있습니다.
1. 고려해야 할 염증 요인도 있습니다. 이 파인애플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장을 자극하거나 히스타민 유발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인 브로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이 과일은 설탕 함량과 결합하여 천연이지만 관절 순환계, 결국 말초신경으로 퍼지는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건강한 방종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과일이 이제는 당신의 이동선과 편안함의 기초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수박 상큼하지만 위험함. 그리고 따뜻한 날에는 차갑고 즙이 많은 수박 조각을 한 입 베어 물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1. 어린 시절의 소풍 가족 모임, 여름 햇살 아래서의 웃음의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2. 1. 수박은 순수함과 힐링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이 결국 대부분 물이잖아요. 3. 그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습니까? 네. 1. 그러나 노인들, 특히 발에 무감각이나 따끔거림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이 수박은 상큼한 맛과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거의 사탕처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3. 그리고 포도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급격한 상승은 특히 사지의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등하면 신체는 균형을 맞추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신경, 특히 발의 신경과 같이 심장에서 가장 먼 신경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네, 내 염증이 생기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손상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신경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일발가락이 살짝 따끔거리는 느낌, 자갈이나 차가운 시멘트 위를 걷는 느낌 등은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전개되는 더 심각한 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네, 수박은 또한 수분 공급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체가 설탕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전해질과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상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를 통해 돌진하는 포도당의 폭풍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이 고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증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수박은 표면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방해 행위자입니다. 3. 포도 침묵의 파괴자. 3. 잡고 달콤하며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3. 1. 포도는 종종 가장 무해한 과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테이블 위에 그릇을 놓고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면서 그릇 몇 개에 손을 뻗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칩이나 쿠키에 비하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노인들 특히 발의 무감각, 따끔거림, 화끈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포도는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일 중 1일 수 있습니다. 네, 1. 포도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설탕 한 양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3. 단 한 컵의 포도에는 최대 23g의 설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간을 압도하고 혈당을 급상승시키며 조용히 대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설탕의 종류인 과당에 있습니다. 네, 1. 인슐린 민감성이 이미 감소된 노인의 경우 이러한 스파이크와 충돌은 신경, 특히 핵심에서 가장 먼 신경인 발을 마모시킵니다. 이 포도의 당분은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3. 1. 이는 한 줌의 설탕이 갑자기 혈류로 대량의 설탕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혈관과 신경말단의 염증으로 이어져 다리와 발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섬세한 경로를 막습니다. 1. 미묘하게 얼얼한 느낌으로 시작된 것이 천천히 심한 타는 듯한 불편함으로 발전하거나
더 심한 경우 발밑에 땅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무감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더 나쁜 것은 포도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밀, 작은 크기와 달콤한 맛으로 인해 위험할 정도로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 무거운 디저트와는 달리 너무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지만 긴장하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탕 1g을 추가할 때마다 혈액순환이 저하될 때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힘이 약해지는 매 순간마다 그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포도는 종종 치즈 크래커, 심지어 와인과 짝을 이루는데 이러한 조합은 설탕 부하를 증가시키고 신경계에 더욱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순진한 즐거움처럼 보이는 것이 편안함 균형 및 독립성에 서서히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믿을 수 있는 포도가 이처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과일이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다고 거짓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있었지만 조용히 여러분의 신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풀리고 있을 수 있는 과일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에는 조용한 위안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숙하며 소화하기 쉽습니다. 이 아침 일과의 일부로 이를 찾는 많은 노년층의 필수품입니다. 바나나가 칼륨에 좋고 근육 경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수년 동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이 마비되거나 따끔거림을 겪는 노인들에게 바나나는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을 훨씬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되는 점은 바나나가 특히 완전히 익었을 때 천연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최대 17g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혈당 급중의 주요 원인인 포도당과 과당의 형태입니다. 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된 노인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합니다. 5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설탕 급증은 말초신경, 특히 다리와 발의 신경 주위에 염증과 부기를 유발합니다. 6일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감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전기 신호가 중단됩니다. 이 발가락에 느껴지는 따끔거림 방이 따뜻해도 차가운 느낌 등은 신경이 굶주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또한 혈관 수축과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특정 약물과 병용하면 무해하지만 혈류의 변화를 일으켜 발의 순환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신경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종종 경고 없이 죽습니다. 우리는 바나나가 심장과 근육을 지탱해 준다고 믿으며 먹지만 바나나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신경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내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하면 건강한 것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건포도 한 줌 대취하자 몇 개 지퍼백에 밀봉된 말린 살구나. 무화과 등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하면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섬유제과 천연 단맛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시리얼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말린 과일은 건강에 좋은 간식이라는 평판을 받아왔으며 종종 가공된 디저트에 더 나은 대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말린 과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농축된 설탕 공급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노화된 신경, 특히 발의 경우 농축된 단맛은 느리고 파괴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일이 건조되면 수분은 손실되지만 설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합니다. 3. 한때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었던 것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가득 찬 작은 한 입 크기가 됩니다. 이 예를 들어 작은 권포도 한 줌에는 명백한 죄책감 없이 초콜릿 바만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3. 그것이 바로 숨겨진 위험입니다. 5. 말린 과일은 순수하고 거의 약처럼 느껴지지만 특히 이미 혈당 문제나 신경 손상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위장한 함정입니다. 이 농축된 설탕은 시스템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혈류에 범람하고 인슐린 반응을 압도합니다. 신체가 더 이상 신진대사 탄력성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이는 혈당 수치가 높아져 더 오래 지속되어 직접적으로 신경염증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설탕 급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말초 신경을 공급하는 혈관, 특히 다리와 발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밤에 따뜻하고 타는 듯한 느낌, 발가락 아래 바닥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무감각함 등은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은 그들을 침묵에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5. 더 나쁜 것은 말린 과일을 아왕 산염과 같은 방부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고 질기기 때문에 과식하기 쉽고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오렌지는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침 식사부터 노인센터 점심 식사까지 비타민C와 면역력 강화 평판으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독감 시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오렌지 전체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 중 일부는 올바른 맥락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노인, 특히 신경문제 당뇨병 또는 순환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렌지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렌지에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특히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g의 설탕이 들어있지만 주스로 만들면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벗겨져 과일이라기보다는 청량음료처럼 작용하는 설탕 같은 액체만 남게 됩니다. 4. 기능이 느리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노인의 경우 이러한 설탕 과부하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의 신경을 포함하여 말초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이 마모됩니다. 3. 설탕 함량 외에도 오렌지는 산 성도가 높습니다. 이 산은 더 젊고 건강한 신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염증이 있거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하여 발에 익숙한 따끔거림이나 타는 듯한 느낌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함을 심화시키고 신경과민증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에서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렌지가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타틴 혈압약 및 특정 한겸증제를 대사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즉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과일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다리와 발의 신경통을 조용히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또는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뢰할 수 있는 과일조차도 신경 건강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가장 좋은 과일 중 일부는 가장 흔히 간과되기 때문에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더 건강한 과일 대한 특정 과일이 어떻게 조용히 신경을 손상시키고 발의 무감각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나면 낙담하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네, 결국 이것들은 우리가 한때 포용하라는 말을 들었던 음식들입니다. 네,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규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은 더욱 민감해지고 신경은 더욱 취약해지며 한때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지원하며 노화된 신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더 현명하고 위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연적으로 설탕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블루베리, 나즈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갈망을 충족시킬 만큼 달콤하지만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을 만큼 혈당 지수가 충분히 낮습니다. 한겸증 화합물이 함유된 베리는 신경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병증의 진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종종 과일로 잊혀지지만 또 다른 강력한 선택입니다. 얍실, 건강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신경 기능을 보존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1단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차분하고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사과는 특히 껍질과 함께 먹을 때 천연 설탕과 섬유질이 균형이 잘 맞아 만족스러운 아삭함을 제공합니다. 삼레몬은 천천히 소화되어 하루 종일 꾸준한 포도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시큼하고 악센트로 자주 사용되지만 필수 비타민C를 제공하고 오렌지에 과도한 설탕 부하 없이 해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견과류 한 줌 또는 치즈 한 조각과 결합하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신체가 영양분을 안전하게 흡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삼내, 그리고 이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던 다른 음식이 조용히 당신의 웰빙을 해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네,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신의 발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이란 무엇을 추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가에도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과일은 다채롭고 친숙하며 심지어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몸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구 결과를 읽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에서 내 다리와 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경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삭인다. 그들은 작년에는 없었던 마비된 상태, 균형 상실된 상태, 얼얼한 상태로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속삭임 뒤에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지금이 응답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삭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립성, 안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긴 과일을 바꾸는 것이 발의 화끈거림을 줄이고 안정된 보양을 할 수 있고 도움 없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래 살았고
자신의 몸에서 기분이 좋아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걷고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더 강하고 안정적인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 한 가지를 반영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뭔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 네, 그렇지 않다면 제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네.